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87년의 5월은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당시의 처지에서 본다면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스트레스에 쩔어 살던 삶의 불안감에 몇 벌의 옷가지와 약간의 현금을 챙겨 들고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강릉으로 해서 부산까지 14박 15일의 긴 방황 끝에 선배들이 제주도에서 막노동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제주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1년여 동안 나를 괴롭히던 두통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이나 삐삐도 없던 시절, 우여곡절 끝에 찾아간 선배들의 집은 북제주 화북동으로 기억합니다. 일주일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술만 마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술만 마시고 지내다 보니 수중에 현찰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집에다 돈을 보내달라고 할 염치도 없던 터라 선배들의 막노동을 따라 다니기로 했습니다. 막노동이라고는 해도 정확히 말하자면 회사 소속으로 대형 건물 앞에 있는 예술 작품들을 설치해주는 상당히 전문적인 막노동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만 빼고는 편했습니다. 비 오면 쉬고 일도 일찍 끝났습니다. 당시로는 내 나이엔 꽤나 많은 120만원의 월급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게 당시 극장 개봉관이 2,500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7월 초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7월 초 그때 우리 팀원 모두는 함덕 골프장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일하고 쉬는 일상을 보내던 중 태풍 때문에 3일간 아무 일도 못하고 현장 숙소에서 술만 마시고 지내던 어느 날, 태풍 끝자락에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그날, 바깥이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니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저수지 비슷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에 마을 이장님 장남의 오토바이가 있고 이장의 장남은 3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119 구조대와 경찰이 와서 저수지 속을 뒤졌는데 이장의 장남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수지의 물을 모두 빼보자고 하곤 저수지에 물을 빼기 시작했는데 다음날 오후 성인 무릎 정도까지 물이 빠진 저수지를 뒤져보았으나 이장의 장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한바탕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이장 아들도 좀 문제가 있던 터라 다들 배 타고 몰래 목포에 간 거로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이장도 며칠 더 기다려보자고 나름 안심되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렇게 사태는 일단락이 되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4-5일쯤 지났습니다. 그날도 추적추적 내리는 비 때문에 일도 못 나가고 낮술이나 한잔할까 하고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다른 팀원 한 사람이 저수지에서 굿한다고 구경하면서 막걸리에 떡이나 얻어먹자고 해서 마침 딱히 할 일도 없던 우리 팀원들 모두 저수지로 굿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지 말았어야 하는 걸.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팔에 닭살과 함께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무당은 나이가 상당히 많아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이장 아들은 목포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장은 분명히 저수지에 아들이 빠진 거로 생각하고 저수지 물을 빼고 수색을 해도 아들이 없자 수소문 끝에 전라도 광주 쪽에서 용한 무당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저 무당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원한을 잘 달래주는 무당인데 어제 와서 이장 아들 오토바이를 보더니 아들은 지금 저수지에 있다. 이장이 저수지 물 다 빼서 확인했다고 하자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난 지금 돌아가겠다. 그 말에 이장이 그럼 우리 아들을 찾아줄 수가 있느냐? 맞아. 무당이 내가 찾아주겠다. 해서 지금 굿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작두를 탄다든가 돼지를 거꾸로 매단다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흰 소복을 입고 저수지 쪽으로 조용히 방울을 흔들면서 뭐라고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무당이 표주박을 흰 끈에 매달아 저수지에 던지고는 다시 방울을 들고 5분 정도 합장한 채 주문을 외우는 것 같더니 무당과 동행한 젊은 남자에게 표주박을 건지라고 했습니다. 그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 팀원들은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기로 하고 최대한 무당 쪽으로 가까이 갔고
젊은 남자가 건져낸 표주박을 받아본 무당이 뭐라고 하면서 이장에게 표주박을 건네자 표주박을 받아든 이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아줌마들은 낮은 비명을 지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더니 무당이 젊은 남자에게 그거 가져오시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젊은 남자가 그리 크지 않은 괴짝을 들고 와서는 무당에게 주었습니다. 무당이 그 괴짝을 열더니 예전 시골 가면 새끼줄로 매달아 놓은 벽돌 모양의 메주를 조금 크다 싶은 흰 끈으로 십자형으로 묶은 메주를 꺼내더니 그 메주를 그 젊은 남자를 시켜 저수지로 던지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메주라는 것은 물에 닿으면 풀어지는 게 메주인데 끈으로 묶어서 저수지에 던지다니 조금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저거 사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고 끝까지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흰 끈에 묶인 메주를 힘껏 저수지로 던지자 무당은 또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몸도 살짝 떨면서. 그런데 그때 이장이 무당에게 받았던 표주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만 본 게 아니고 우리 팀원 모두 보았습니다. 표주박 속에 그 이상한 무엇을 사람 머리카락, 그것도 꽤 많은 분명 사람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순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당이 갑자기 큰 소리로 땡겨. 저 체구,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가 나올까? 하며 놀랄 때 너들도 같이 땡겨 라고 무당이 소리쳤습니다. 순간 뭐에 홀린 듯 우리 팀원들과 마을 사람들 몇 명도 무당과 함께 온 젊은 남자와 함께 메주를 묶어서 던진 흰 끈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와 다르게 끈은 두꺼운 편이라 마치 얇은 밧줄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거의 10명 정도의 남자, 그것도 막노동에 단련된 젊은 남자들 10명이 매달렸는데 끈이 당겨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팽팽하게 운동회 줄다리기 할 때처럼 저수지 저 안에서 뭔가가 당기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나는 무당을 쳐다보았습니다. 무당은 전혀 표정에 변화 없이 말을 했습니다. 땡겨. 아무것도 생각 허덜 말고 너들은 땡기기만요. 찬찬히, 찬찬히. 얼마나 힘을 주었을까? 어느 순간 팽팽하던 줄이 축 늘어지면서 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계속 끈을 당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사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봐야 3-40초 정도. 줄끈 매듭이 보이고 끈에 묶인 메주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순간 끈을 당기던 우리는 모두 동시에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누구는 기어서 누구는 뒤로 넘어진 상태 그대로 기어서 저수지 위쪽으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몇몇은 그 자리에서 쓰러진 채 움직일 수도 없이 부르르 떨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수지 위쪽 둔턱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대부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장 아들 사체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119 구조대. 심지어 저주지 물을 다 빼면서까지도 못 찾았던 이장의 아들이 물에 팅팅 부른 익사체로 눈도 못 감고 머리카락이 모두 메주에 거꾸로 박혀서 말이죠.